네, 안녕하세요. 오고TV 유호진입니다. 이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좀 정리를 다시 몇 가지를 했고, 지난번 예고한 대로 대전시청 입장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내일 시간 되면 제가 도시공사 입장도 듣고 싶었는데, 내일 도시공사가 내일이나 아니면 13일쯤에 뭔가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봐서 그거는 그때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대전 이 유성복합터미널 진짜 17년째 끌고 오는 사업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막바지에 지금 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뒤에 모습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 내놓은 투시도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 한강이남에서 단일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제자 보통 나왔네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정상 추진 여부 10일쯤 판가름. 네, 요게 지금 가장 최근 거 기사입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상태인 건 맞습니다. 연합뉴스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운명 오는 10일 판가름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10일 운명의 날. 네. 그 전날, 전전날 4월 2일 날 전주에는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KPIH 3인 공동대표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해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기지개 뭡니까? 된다는 얘기죠. 기지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실 오늘 대전시에 계시는 강규창 건설교통국장님을 뵀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님. 네. 그래서 제가 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궁금한 내용들, 또 KPIH 측 주장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 궁금했던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1개 질문을 만들어서 강규창 국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 성품이 좀 온화하시고 또 어디 낯 세우는 게 좀 불편하셔서 그런지 영상 찍는 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녹음하기로 해서 이 국장님도 오케이를 하셔서 녹음으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뭐 녹음이나 이거나 뭐 도찐개찐이니까는 녹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가지 질문을 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강규창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담당 과장님도 계셨었고요. 또 주무관님도 계셨는데 박인규 운송주차과장님이 옆에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님은 제가 명함을 못 받아 성함을 모르는데 어찌됐든 여성분 목소리는 주무관님 목소리고 다른 분은 이제 주로 강규창 국장님이 설명을 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은 제가 조금 비켜나는 게 또 이쁠 것 같아서 녹음을 틀으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비켜나 있겠습니다. 비켜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현재 그럼 복합터미널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정리하면 될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하고 KPIH하고 예.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예. 이제 KB증권의 이제 SPC 이제 뉴스타 제1차라고 거기서 이제 토지 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예. 납부를 하면서 PF 대출 기한으로 당초에는 이제 1월 10일까지 했는데 4월 그렇죠. 10일까지 연장을 해드렸어요. 1월 10일까지를 4월 10일까지로 연장을 해드렸는데 그 기간 안에 PF를 일으켜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건이었고요. 그 기간이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우리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2주간 이제 최고 기간을 주게 돼 있어요. 최고 기간인 게 있다 보더라고요. 그 최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KPIH나 거기에 관계자 된 분들이 그 기간 안에 PF 대출을 일으키든지 그 하자를 취하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그분들이 새롭게 어떤 파트너를 구하든 그러니까 최고 기간이라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원래는 10일까지 끝났는데 야 진짜 너 안 할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묻는 거네, 그죠? 그렇죠. 서류적으로 너 확실히 빨리 해 결정 지어라고 하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런 땡 하진 않고 한 번 더 시간 주는 거네, 그러면요. 주는 거죠. 14일 정도를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을 주고도 네. 그분들이 그러한 그 책임을 다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기는 이제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또 돈을 돌려줘야죠. 돈을 돌려줘야죠. 이제 그 토지 대금을. 그렇죠. 돈 받은 걸 주고 그러면 그 토지는 누구 거? 그다음에 토지는 돈을 돌려주면은 다시 도시공사로 토지 소유가 이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 땅 주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땅 주인은 원래 이제 저기니까요. 땅 주인은 시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시민 땅을 시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너무 저기 하신 거고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 땅은 이제 하여튼 뭐 공부상으로는 도시공사 소속으로 다시 기속이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시민 땅이라고 하면 언제 그런가요? 그러냐. 그러면 도시공사 땅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발표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그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의미 하여튼 현재 이제 KPIH에서는 그 KB증권하고 신탁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다 잘 안 되니까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는 정도로 보고요. 현재까지도 4월 10일까지도 KB증권에서 이 토지 PF를 일으키지 못한 대로 공식적인 이 사업 포기 의사가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4월 10일까지는 그 권한은 KB증권에 있는 거고요. 그 권한이 그렇죠. KB증권에 있는 거고. 그 기간 4월 10일까지. 그러면 그 4월 10일까지의 KB가 아닌 다른 하나증권이나 다른 증권회사에서 내가 돈 주겠다, PF 이렇게 주겠다 나올 수도 없는 거네요 지금. 그 최고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그 기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 파트너를 구해서 새롭게 PF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크게 좋은 거 아니죠?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저기나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그게 단순한 지금까지 계약이나 어떤 토지 대금만 납부를 한 상태에서 본 PF 계획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왔던 단계를 또다시 밟을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다시 한번 힘들게 검토를 해봐야죠. 시민들과 약속을 또 늦어지고 기다리는 시민들 희망 고문만 시키놓고. 그게 이제 그분들이 진정으로 사업 PF를 일으키고 이 사업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 시민들한테도 공표를 했고 저희한테도 약속을 했지만 사실 4월 10일 동안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KPIH에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주주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실리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무튼 변화된 건 없다. 예. 그럼 제가 질문을 해온 것이 쭉 있으니까 짧게 해주셔도 핵심만 얘기하셔도 돼요. 시행사와 협약서에는 어떻게 써 있나요?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시행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계약 해지 쭉 있겠죠. 조건은 이제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네. 뭐 판단할 사항이지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업 계약 해지는 한 8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 이제 토지 매매 계약 해지가 사업 계약의 해지에 하는 필요 요건은 된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0일까지 PF를 일으키지 않고 예. 그다음에 최고 기간 동안에 가시적 효과가 없을 때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진행하겠다. 땅값을 되돌려주고 네. 땅을 도시공사로 가져와서 네. 그 뭐 대전시 입장에서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적극 검토하겠다. 현재까지 그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 입장이죠. 예. 중간에 어떤 뭐 다른 새로운 파트너가 저기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오는 24일까지 시행사가 예. 4,700억 원을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24일이라는 날짜는 어떻게 나온 건가? 4,700억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까 24일이라는 날짜는 지금 이제 최고 기간. 10일 기준으로 해서 네네. 14일을 최고 기간을 하니까 주니까 24일이 물리적으로 나온 거? 이제 24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최고 기간이라는 게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끼고 하니까 이제 공휴일이나 그것도 빼는 거예요? 토요일도 제외하니까 조금 이제 넓어지죠.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네요. 예. 그럼 요거 뭐 24일은 뭐 20한 6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공휴일이 빠지고. 이제 4,700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4,700억은 뭐 그게 어디서 4,700억 그 H 구조에서 나온 그 대화. PF 금액인 것 같아요. 예. 저기 KB가 뭐, 아닌 또 다른 예. 그 금융사에서 파트너에서는 그쪽 애들이 뭐 이 정도 해줄 수 있다라고 예. 말이 나왔을 예. 뿐이네요. 그럼 거기서 이게 제시된 액수가 계약서상에 예. 도시공사하고 KPIH하고 협약서라고 해요. 협약서상에 얼마까지 PF가 아니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나 보죠?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PF를 뭐 조금만 일으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데 PF라는 게 건립에 필요한 자금인데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의미와 예를 들면 1,000억. 예를 들면 네. 이제 근데 우리 표현이 1,000억이 너무 큰 돈이지만 예를 들면 6,000억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6,000억이 안 되니까 나 한 3,000억만 해줄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뭐 하여튼 일단은 저희는 사업을 이제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지지분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완벽하게 만약에 PF를 총한 4,700억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뭐 한 3,000억 정도 PF를 일으키고 나머지 한 뭐 1,700억에 대해서는 확실한 다른 담보로, 방법으로 또 뭔가 담보로 확약을 해라. 뭐 그런 정도? 아니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저희가 없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계속 그 새로운 현 파트너하고 가기에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행사는 네. 대출 금융사가 바뀌어서 네. 약속 기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뭐 참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뭐 저희는 현재의 기준으로 10일까지 PF를 일으키지 못하면 14일 최고 기간을 줘서 토지 대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해지 절차 사업 계약 해지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얘기고 또 시행사에서는 KB증권이 빌려준 토지 대금 594억 원을 다른 금융사에 빌려서 대환을 하면 계약 주체인 KB증권이 빠지기 때문에 기한도 사라진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그건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시공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예.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인정해주면은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예. 상황에서 만약에 도시공사 입장에서 지금 현재에서 충분한 만약에 당신들이 그동안에 도시공사와 당신 그 KPH 간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기간을 1차, 2차까지 연장해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을 계속 새로운 계약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는 거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도시공사에서 거기서 우리는 당신들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 예를 라고 들면. 하면은 이제 해지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예. 뭐. 그러면은 뭐 증권사하고 대출 협상이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이것도 사업자 측 얘기더라고요. 예.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23일 예. 대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 땅값을. 예. 이것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때는 그 상황을 봐야죠, 이제. 상황을 보는 걸로. 어떤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시행사 쪽에서 한 4개월 정도를 연기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제안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여부, 기한을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예,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 중단해서 해지로 갈 것인지는 도시공사에서 뭐 법률적, 실무적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긴 대전시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네, 시행사 쪽에서는 보나마나 법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났느냐 이 부분이 저희도 뭐 그런 것을 뭐 사업 시행자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하게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뭐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뭐 도시공사로 하여금 법률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이후의 대전시 계획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언뜻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대폭 수정해서 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영 개발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이제 큰 틀이 그렇잖아요. 네, 요걸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어떤 의미죠? 공영 개발로 하신다는 얘기는 공영 PF를 일으켜서 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겁니다. 않고 아니 네. 예를 들면 대전시가 나서고 대전시를 도시공사가 나서고 사업 시행자를 다른 걸 지정해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예. 이제 건설사를 그러니까 시공사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직접 공사를 일으키고 음. 일으키는 거죠. 뭐 비용 부분에 대한 비용 PF 부분은 부분도 저 도시공사가 일으켜서 가져오는 걸로 해야 그다음에 되겠네요. 이제 일부 뭐 도시공사에서 이제 뭐 공사체를 발행하다든지 이제 일부 뭐 건설사에서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재정 일부가 이제 투입될 수도 있고 예 이제 기본적인 방침은 이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됐을 때는 공영 개발로 간다는 그런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면 옛날에 저쪽에 한화하고 네. 대전시하고 네. 산업은행하고 그런 이렇게 개념은 아닙니다. 제3섹터 방식은 아니고 네, 네. 아니고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예. 아니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거고 물어보는 거고 이 지금 계속 제가 여기서부터 이 시행사가 대출 금융사가 바뀌니까는 그거 약속한 것은 의미가 없다. 또 KB증권 빌려준 돈을 갚으면은 KB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니까는 네. 뭐 KB하고 여기 도계공하고 자기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의 계약 기한도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요. 이게 예.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법적으로 검토가 이제 엄청 네. 돼야 되겠죠. 네. 보나마나 저쪽에 시행사 쪽에서는 법적인 다툼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죠? 뭐 충분히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그분들도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적 여유를 드렸고 그 기간 안에 좋은 조건에서 KB증권이나 사실 증권에서도 그분들이 주주간의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하셨고 도시공사에서도 막후 중재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분들이 합의만 했으면 KB증권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합의만 해달라. 네. 그런데 이분들이 끝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사실 안타깝지만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이 소위 말하면 주류 쪽 그 이 주주님들하고 네. 잘 들으셨어요? 제가 중간에 뭐 거의 마지막 돼서 끝났는데, 대전시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네, 단호하고, 과연 내일까지 PF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약은 종료된다. 그리고 내일까지 PF가 일어나지 않으면 KB 쪽에서 이 도시공사 쪽에다가 땅값에 대한 토지 대금에 대한 공문이 날라올 테고, 그 공문을 이 도시공사가 받은 다음에 또 절차를 처리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계약은 해지가 된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이 대전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적으로 조금 법률적인 또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단계니까 다음 주나 도시공사 쪽에서 입장을 낼 거라고 보고, 우선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 건너갔죠?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갖는 느낌이나 또 저쪽에 시행사 쪽, KPIH 쪽의 움직임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원점으로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이 물씬 듭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아직도 최고 기간이 있다 하는데, 그게 최고 기간이 뭐 4월 24일이냐, 또 조금 하루 이틀 더 늘려져서 26일이냐 7일이냐 뭐 이거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는 그걸 따져 본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대전 시민으로서는 또 희망 고문에 시달렸고, 또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규창 국장님 시간 내주셔서 소상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옆에 우리 박인규 과장님, 또 제가 성함은 모르지만은 주무관님 옆에서 거들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최종 대전시의 입장 들어봤고요. 다음번에는 도시공사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